T8 첫 운행기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패밀리카로 왜 XC90을 택했는지, 그리고 왜 가솔린 모델이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택했는지, 또 1000km를 타면서 실제 유지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일반 가솔린 혹은 디젤 모델에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선택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정보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구입 고민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의 후기를 참고하고 싶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참고 자료나 조언이 생각보다 적어서 판단하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XC90 차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선에서 제가 직접 구입하여 운행을 하면서 느낀 정보들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던가 아니면 틀린 내용이 있다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XC90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 때부터 저희 부부는 부부 캠핑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타던 차가 K5 세단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세 식구가 함께 세단으로 캠핑 가기에는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동안 세단으로 좁게 캠핑을 다니다 보니 만약 패밀리카를 마련한다면 수납에 대한 고민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부터 대형 SUV를 찾아보았지요. 그러다 마침 현대에서 GV80이 출시되고 매장에서 직접 보며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GV80에 제가 원하던 옵션을 넣어보니 그 돈이면 그리고 안전성이 더 확보된 더 나은 옵션의 차량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당시 소렌토 차량도 출시가 되었지만 디젤은 구매 리스트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하이브리드는 환경 인증 문제로 계약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차량이 바로 XC90 차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패밀리카로 적당하였습니다. 특히 후방 충돌 시 7인승 3열에 대한 승객 보고도 믿음직스러웠지요.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저에겐 큰 장점이었습니다.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피할 수도 있는 다른 사고와는 다르게 후방에서 추돌할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자동차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는요. 그러다 XC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일반 가솔린 모델인 T6에 비해서 비싼 편이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비싸다가 아니라 실제 유지비는 어떨까 하여 구입 고민했던 차량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처음 고민했던 GV80은 2500cc에 자동차세가 매년 65만원 가량, 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할 때 유류비는 한 달에 약 한 30만원 정도, 그리고 예상 보험료까지 보면 연간 한 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소렌토 2.2 디젤로 예상 유지비를 모아보니 연간 한 30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GV80이 가솔린 모델이라 기름값에서도 그렇고 유지비가 소렌토에 비하면 많이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XC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일단 2000cc이라서 타 차량에 비해서 자동차 세금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또한 출퇴근 거리, 장거리 운행 정도 등을 반영한 유류비는 한 달에 약 1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차량 보험료는 차량 가액이 높다 보니 105만원 정도 예상이 되었고요.
이렇게 종합해보면 연간 유지비는 약 277만 원 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소렌토보다 20만 원 이상 저렴한 유지비라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T8로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졌습니다. 그렇게 출고를 한 XC90 T8 모델을 실제로 2,000km 주행을 해보고 나서 실제로 나간 유지 비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제 운전 형태는 주중엔 주로 출퇴근 왕복 20에서 25km 운행을 하고요. 주말엔 주로 장거리로 가족 여행을 다닙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총 운행거리 약 1900km 중에서 장거리는 대략 1200km, 그리고 출퇴근 단거리 운행이 약 662km 정도 됩니다. 주유 내역을 보시면 지금껏 6월에만 3번 주유를 했습니다. 8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총 20만원 주유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7월에는 한 번도 주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현재 기름이 약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2톤이 넘는 대형 차량이 2,000km 타면서 든 주유비가 2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물론 주유비 20만 원 이외에 충전 비용이 포함이 되어야겠죠? 지금까지 지출한 전기 충전 비용은 2만 5천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약 700km 정도 되는 출퇴근 거리는 모두 전기 충전으로만 다녔습니다. 700km 운행에 사용된 비용은 한 2만 5천 원 정도만 든 거죠. 유류비 및 전기 충전비 22만 5천 원으로 2,000km를 타고도 기름이 한 40%가 남아 있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매력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과연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최근 볼보는 2021년식 모델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차량 모델을 순수 디젤, 가솔린 엔진, 즉 기존의 순수 내연기관을 대신하여 마일드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새로운 파워트레인 옵션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볼보 내에서는 더 이상 T6와 T8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타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 아직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함께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선택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구입 당시의 상황을 놓고 구입 전 고민과 구입 후의 확인 사항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가솔린 모델인 T6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T8의 구입 가격 차이는 1,470만 원입니다. 상당한 가격 차가 있는 게 사실이고 유류비 절약만을 생각하며 이 정도의 큰 차액을 지출하여 구입하는 건 상당히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T8을 선택하면 따라오는 옵션들도 상당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 웬만한 고급 세단보다 편안한 승차감뿐만 아니라 자녀의 차량 탑승과 아빠의 캠핑용품 적재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차고 조절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T8 모델에만 적용된 크리스털 기어 레버 노브도 매력적이고요. 무엇보다 전기 모터를 통해 정숙한 주행 능력과 함께 후륜을 통한 전기 모터만의 힘이 내연기관에 더해져 합산 405마력의 충분한 가속 능력이 뛰어납니다. 일반 내연기관에서는 느끼지 못할 다양한 운전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 차량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민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처럼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선택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조건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주거시설에 충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우선 주거시설에 충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즉, 충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절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비추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 충전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시설이 있다고 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기차 충전에 대한 경쟁도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충전시설이 잘 갖추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에 충전 자리가 비지 않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비싼 돈을 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이 매우 이른 편이기 때문에 충전 문제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야근이 잦거나 충전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추가적인 구매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출퇴근 거리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출퇴근 거리를 고려할 때 전기 모터 중심으로 주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봐야 합니다. 전기 충전을 완충했다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가 전기 모터 주행 거리 이상의 장거리라서 내연기관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저는 광함히 포기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연기관이 주로 사용된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구조상 특징인 배터리의 무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솔린 모델보다 더 좋지 못한 연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전기차가 아닌 이상 일반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내연기관으로 주행하면서 수시로 충전시키며 주행을 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매력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출퇴근 왕복 거리로 전기 모터를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 모터 이용 가능 거리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출퇴근 거리가 왕복으로 약 20km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전기 모터 주행 가능 거리 범위 안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왕복 기준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장점을 살리기 좋은 조건에 들어간다는 판단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것이죠. 실제로 이런 운행 조건 덕분에 7월 한 달간 주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신다면 제가 볼 때 그 차액을 감당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직접 구입하고 직접 2000km 정도를 운행하면서 느낀 XC90T8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지금 나가고 있는 유류비, 전기 충전 비용 등 각종 유지비가 참 만족스럽다는 것. 그리고 전기 모터가 내연기관과 함께 어우러져 뛰어난 가속 능력을 내뿜을 때는 정말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참 정숙한 부분도 매력적이죠. 그리고 19개의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는 뛰어난 프리미엄 사운드. 막귀인 제가 들어도 입이 딱 벌어질 때가 많답니다. 그리고 볼보의 뛰어난 반절 주행.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알아주는 볼보의 반자율 주행 능력. 반자율 주행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제가 추가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모 아나운서 가족의 볼보 차량 사고로 이슈가 되었었죠. 사고 규모에 비해서 다행히 경미한 부상에 볼보의 안전성이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차량이 바로 XC90이었죠. 제가 선택한 차량의 안전성은 익히 알고 선택은 한 것이지만 그 높은 안전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서 오너 입장에서 패밀리카로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솔직한 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단점은 장점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일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비싸다는 거죠. 유지비는 저렴한 대신 그만큼 구입비는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사실 XC90 T8은 현재 판매 중인 볼보 차량들 중에서도 가장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물론 T8에도 엑설런스라는 상위 트림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 운전자를 위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의전용 차량에 가까우며 또 21년부터는 국내 판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도 접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는 가장 비싼 고가의 모델이 XC90 T8 인스크립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나 시트 안마기는 바우어 앤 윌킨스의 최고 사양 사운드 시스템 등등 각종 내부 편의 사양이나 옵션을 놓고 동급 차종을 비교한다라면 비싸기만 한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숙했던 전기 모터에서 오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내연기관이 구동이 될 때가 있는데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디젤처럼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전기 모터에 너무 적응이 되다 보니 가끔씩 걸리는 가솔린 엔진 소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전기 모터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출고하고 2000km 운행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운행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처럼 차량 구매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정보로 도움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볼보라이프 볼라 채널을 통해서 XC90T8을 사면서 느끼고 체험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정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볼보라이프 볼라의 첫 운행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